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리엔테이션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화면을 움직이면 돌아가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여서 고정한 부분을 여기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다른 데를 누르면 이게 원상복구가 돼요. 그래서 꼭 화면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어플라이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요 해당되는 부분에 요 칼 모양이 있는 거를 잡아서 한번 여기를 두 번 클릭하면 여기가 잘라지는데,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다르게 효과를 주어서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 보이는 스페리컬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PCI로 바꿔보고 플라넷 미러볼 바꿔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하는 게 리틀 플라넷 기능인데요. 이렇게 리틀 플라넷 기능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안 바꿨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쪽을 오리엔테이션을 바꿨기 때문에 이쪽도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당겨서 디졸브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안 당기면 여기서 이 변화가 확 이렇게 넘어가요. 보시죠. 이게 짧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주면 천천히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60 영상을 각각 다른 뷰로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지우실 때는 여기 버튼 위에다가 우측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에디트 버튼을 눌러보면 이 효과를 어떤 식으로 내보낼 건지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로 바꿔보면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이 제 컴퓨터가 느린 컴퓨터가 아닌데도 재생되는데 굉장히 버거워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멈추고 여기 보면 4K로 화면을 재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보면 물론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재생 속도는 훨씬 빨라지겠죠. 그리고 요거 설명 지금 요거를 그렇게 해서 에디트와 리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숫자 옆에 이렇게 된 표는 이렇게 표시를 나눠서 센터와 수평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위드 타임라인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바뀌어도 타임라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순식간에 내가 적용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려면 타임라인에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화면을 그냥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돌려주는 기능이고, 그리고 스티칭으로 넘어오면 호라이즌, 스티치, 컬러, 마스크 기능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스티치 기능과 마스크 기능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일단 먼저
이 스티치 기능을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티치 이 버튼을 눌러보면 처음에 봤던 화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타임라인을 보면 하나의 스티치로 만들어진 그 영상이 보이죠. 이것도 스티칭으로 만들어진 화면인데요. 이 화면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스티칭으로 다 영상이 완성이 됐지만, 이게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면요.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좀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그러면 이 전체적인 면적 때문에, 상황 때문에 스티칭 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스티칭 값이 이곳의 기준으로 스티칭을 맞추면 이곳이 달라지고 두 개의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달라지는 갈라지는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스티칭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스티칭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스티칭을 다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부분에 옮겨 놓고선 이 부분만 다시 잡고 스티칭을 해줄 건데요. 오토파노 비디오 프로는 영상 촬영된 것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스티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스티칭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오토파노 기가를 사용하는데, 오토파노 기가는 비디오 프로에서 보낼 때 한 장의 사진을 추출해서 보내서 그 한 장의 사진을 맞춰진 그 기준을 놓고선 보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에딧을 눌러서 기가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런 창이 열리는데요. 이 창에 이렇게 열려서 에딧을 누르면 다른 또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열리는 이유는 비디오 프로에서 또 이 작업 말고 다른 작업을 할 때 기가를 또 불러오면 요 밑에 또 창이 생기고 또 창이 생기고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인터페이스를 불러와 보면 네, 이렇게 창이 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창에 보면 여기 타임라인처럼 생긴 창이 보이시죠? 이 타임라인처럼 생긴 창은 열어보면 카메라에 대한 정보값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여기서 각각 체크된 걸 끄면 그 꺼진 만큼 화면이 안 보이겠죠. 3번만 남겨놓고 다 끄고 1번만 남겨놓고 다 꺼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 카메라가 맡은 영역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스티칭에 대해서 배우러 왔는데요. 스티칭을 배우는 과정 이전에 여기 오토파노 기가의 기본적인 버튼들은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버튼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뷰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방향키는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기능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3가지는 잘 안 쓰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잘 안 쓰는 기능이고, 요 가로와 세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움직일 때는 요 버튼을 써서 파노에 요 부분에 체크되어 있으면 얘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고 요거를 눌러주면 얘가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 기능은 또 약간 좀 이렇게 틀어졌다고 해놓고 가정을 해보면 요 버튼을 눌러진 상태에서 요 수직에 대한 부분들을 왼쪽 마우스를 쭉 끌어서 내려놓고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체크해 볼까요? 네. 네. 어느 정도 맞았고요. 이 부분에서 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 이걸 클릭해서 조금씩 좌우로 밀거나 위아래로 움직여서 어, 본인이 익숙하게 보기 좋은 대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는 창이고요. 카메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에 체크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요 약간 좀 어드밴스 체크를 해보면 픽처의 요 부분을 체크를 할 경우에는 카메라 번호별로 개별적으로 이 파일을 그림을 움직여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쓸 데가 있고요. 예,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티칭 버튼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요. 여기 보면 컨트롤 포인트 에디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칭을 다시 하고 싶은 부분들이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수많은 점들이 매칭 포인트예요. 매칭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울 때는 요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자,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에 중첩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는 이 버튼을 퀵 옵티마이즈 버튼을 눌러서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이 했으면 1번과 3번을 잡아주고 여기서 또 맞춰야겠죠. 여기 2분의 빨간색 다리가 보이네요. 퀵 옵티마이즈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복해서 이거를 과정을 몇 번 더 해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2번에서 2번, 1번은 1번, 2번 했죠. 2번, 3번만 하면 되겠죠. 2번, 3번. 네, 이렇게 스티칭을 다시 다 잡아줬는데요. 1번을 누르면 1, 2, 1, 3, 2번을 누르면 2, 1, 2, 3, 3번을 누르면 3, 1, 3, 2. 예, 이렇게 다 잡아줬죠. 근데 여기 보면 색깔이 초록색인 게 있고 빨강색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번서부터 1번과 2번과에 맞았던 부분 중에서 빨간색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 옆에 버튼에서 RMS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 보면은요 숫자가 높은 숫자가 위로 오게 하고 여기서부터 쭉 잡아서 제 기준으로
4자 맨 앞자수리가 4자인 거는 다 지웁니다. 네, 그러면 초록색만 남았죠. 그리고 퀵 옵티마이즈를 눌러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안 생기죠.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서 수정이 됩니다. 아까 전에 오토를 눌러서 색을 똑같이 보정해 줬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것도 기본적인 색 보정의 한 방법인데요. 블랙 계열에 대한 콘트라스트를 좀 높여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버튼에 대한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네. 이거는 감마 값을 조금 더 올려줘서 조금 더 전분율을 밝게 만들어주고 OK 눌러서 확인하면 톤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컨트롤 포인트 에디터하고 이 마스크 에디션인데요. 이 마스크 에디션을 보면 이 마스크 에디션을 누르신 다음에는 여기 화면 중앙 왼쪽에 여기 프리뷰라고 된 초록색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이 선이 그 스티칭 라인이 생기는데 이 스티칭 라인을 이대로 둘 건지 아니면 여기 사람 얼굴이 지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를 들어서 이 선이 있고 이 허연 부분이 여기까지 포진되어 있죠. 이 부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중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선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 부분까지 스티칭 라인이 비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얘를 당기면 이 라인이 조정이 돼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 가운데 있는 중심 피사체를 중심으로 스티칭을 다 맞추고 가까이 있는 근거리에서 어긋난 부분들은 이 부분을 TIFF나 로우 파일로 출력을 해서 이걸 포토샵에 가져가서 이 라인을 다 보정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바닥도 다 바닥에 있는 카메라 다리도 똑같이 돌 모양으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토샵에서 지워주고 그거를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로 가져와서 영상에 마스킹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면 하나의 영상이 완성되겠습니다. 스티칭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능들이 충분히 설명되기에는 참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파노 비디오 프로와 기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스티카 V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오토파노의 기능과는 좀 다른 쪽으로 특화된 스티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파노에서 되는 것들이 미스티카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오토파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미스티카 VR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전혀 다른 형식의 소프트웨어인 미스티카 VR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